네, 아이템 26 로타임은 사용하지 말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에서 로타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로타임이 뭔가 이해를 하려면 앞서서 제네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선언에 타입 매개 변수가 쓰이면 이를 제네릭 클래스, 제네릭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 둘을 통틀어 제네릭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제네릭이 뭔지 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해가 잘 안 가는 타입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매개 변수는 코드와 같이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 인터페이스명 옆에 붙는 꺽쇠 t에 t가 타입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꺽쇠 t는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이 본 것이죠. 제네릭에서 타입을 변수로 표시하는데 이것을 타입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타입 매개 변수는 객체를 생성할 때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 매개 변수가 있으면 제네릭 클래스, 제네릭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이 둘을 통틀어 제네릭 타입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네릭 타입은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타입을 일반화하고 런타임 때 구체적인 타입을 외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요. 제너릭 타입은 붕어빵이라고 생각하고 팟, 슈크림 이런 속재료가 타입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붕어빵이라는 타입을 일반화하고 팟, 슈크림 이런 속재료를 런타임, 즉 만들 때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이라는 제너릭 타입에서 타입 매개 변수인 속재료가 정해지면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이 지금 볼 매개 변수와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제너릭 타입은 매개 변수와 타입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매개 변수와 타입은 타입 매개 변수가 정해진 제너릭 타입으로 리스트 스트링 이렇게 하나가 매개 변수와 타입인 것입니다. 원소의 타입이 스트링인 리스트를 뜻하는 타입이 생긴 것인데요. 이렇게 제네릭은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해 제네릭 타입에서 매개 변수와 타입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트 t 이런 것이 제네릭 타입으로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리스트 스트링 타입은 매개 변수와 타입으로 슈크림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꺽쇠 사이에 있는 t 타입은 형식 타입 매개 변수로 속재료이고요. 그리고 스트링은 실제 타입 매개 변수로 슈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 타입을 이해하려면 제네릭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제네릭을 신나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로 타입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이제서야 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네릭 타입을 정의하면 로 타입도 함께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로 타입은 제네릭 타입에서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리스트 t 이런 것이 제너릭 타입이었고 t가 타입 매개 변수였는데요. 여기서 타입 매개 변수 t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리스트가 로 타입입니다.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 어떤 타입도 될 수 있고 어떤 타입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붕어빵 예시로 생각해보면 속재료가 전혀 없는 것이니 밀가루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오른쪽에 예시를 작성해뒀는데요. 제너릭으로 제너릭 타입을 선언하면 생성되는 것은 매개 변수와 타입과 로 타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와 타입을 지정하는 타입 매개 변수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로 타입을 이해하기 위해 제네릭을 열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템에서 중요한 것은 제네릭이 아니었죠. 바로 로 타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이템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는 로 타입은 왜 만드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 타입은 제네릭이 생기기 전에 코드와 호환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제네릭이 자바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릭을 사용할 때 이전 코드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로 타입을 만든 것입니다. 제네릭이 생기기 전에는 왼쪽처럼 로 타입처럼 그냥 클래스 인터페이스명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제네릭을 사용한 코드들이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기존 코드 모두 수용하면서 제네릭을 사용한 새로운 코드와도 맞물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로 타입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호환성을 위해 로 타입이 사용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로 타입을 받는 메서드이고, 두 번째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제너릭을 사용한 매개 변수와 타입을 받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아래 메인 메서드를 보면 또 매개 변수와 타입 값 temp1과 로 타입 값 temp2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타입 값은 파라미터로 로 타입을 받는 메서드에, 그리고 로 타입 값은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와 타입을 받는 메서드에 넘겨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전에 만든 코드에서 로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아도 매개 변수와 타입을 넘길 수 있게 로 타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로 타입을 이번 아이템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 타입을 사용하면 안 되는 큰 이유는 바로 제너릭이 안겨주는 안전성, 표현력을 모두 잃기 때문입니다. 제너릭을 사용하면 매개 변수와 타입이 정해진 곳에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으려고 할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로 타입을 사용하면 어떤 타입도 넣을 수 있어 꺼내서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다른 타입 인스턴스를 넣는 것을 컴파일 오류를 막아줘서 제너릭은 안전성을 줍니다. 그리고 제너릭을 사용하면 특정 타입만 사용하겠다고 의도를 표현하는 표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 타입을 사용하면 어떤 타입만 사용하겠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로 타입의 문제점과 제네릭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면 가장 위에 스탬프 인스턴스만 취급한다고 주석으로 달려있는데요. 앞에서 로 타입을 사용하면 어떤 타입만 사용하겠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야 하고 강제성도 없고 컴파일러도 이 주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주석을 보지 못하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로 타입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꺼내서 사용할 때, 즉 런타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에서 의도는 스탬프 인스턴스만 취급해 꺼낸 값이 스탬프라고 생각해서 스탬프 타입으로 형변환을 합니다. 이때 로 타입에 아무 타입이나 추가 가능한 문제 때문에 다른 타입인 코인 인스턴스가 나와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로 타입은 다른 타입을 넣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네릭을 사용하면 이런 로 타입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을 사용하면 스탬프 인스턴스만 취급한다는 우리의 의도가 타입 매개 변수에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로 타입과 달리 컴파일러도 의도를 이해해서 스탬프 타입 이외에 다른 값을 넣으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키는데요. 이렇게 제네릭을 사용하면 의도를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타입을 넣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 타입을 사용하면 이런 제네릭의 장점들이 다 사라지고 문제점만 생기기 때문에 로 타입을 이번 아이템에서는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타입이나 받을 수 있고 아무 타입이나 넣을 수 있는 로 타입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로 타입을 대신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 타입 리스트 대신에 매개 변수와 타입이지만 타입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인 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로 타입 리스트와 리스트 오브젝트는 둘 다 모든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을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가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떤 타입의 인스턴스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에서 콜렉션에 스탬프와 코인 인스턴스를 다 넣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 타입 리스트에 어떤 타입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 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 타입 리스트와 리스트 오브젝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메서드 파라미터로 이 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데요. 메서드 파라미터로 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로 타입보다 타입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드에서 보면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각각 리스트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는 메서드와 로 타입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두 메서드에 다른 타입인 리스트 스트링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는 메서드에서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로 타입의 장점이자 문제점인 어떤 타입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리스트 오브젝트는 막아주는 것입니다. 왜 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다른 타입 파라미터를 받을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 타입 리스트는 아까 넣으려고 했던 리스트 스트링의 상위 타입인데요. 따라서 로 타입 리스트가 어떤 타입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매개 변수와 타입도 하나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브젝트도 매개 변수와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의 타입이고 리스트 스트링과 동등한 하나의 타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브젝트는 리스트 스트링의 상위 타입이 아니어서 리스트 스트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타입이나 받아 문제가 되는 로 타입의 문제점을 리스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타입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사용할 때 형변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또 다른 로 타입을 대체할 만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 타입을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이 무엇인가 하면 제너릭 코드에서 꺽쇠 물음표 꺽쇠로 표현되는 것으로 아직 알 수 없는 타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객체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제너릭 타입을 쓰고 싶지만 실제 타입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비한정적 와일드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 타입과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 모두 메서드 파라미터로 사용할 때 모든 제네릭 타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하나는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고 하나는 로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메인 메서드에서 리스트 스트링, 리스트 인티저 이 두 타입을 각각 두 메서드에 넘기는데도 다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 타입 리스트와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 모두 어떤 제너릭 타입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값을 넣을 때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로타임은 앞에서 봤듯이 어떤 타입의 인스턴트든 다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은 널만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의 인스턴스를 넣으려고 하면 코드처럼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면 타입의 불변식 훼손을 막아주는데요. 타입의 불변식이 뭔가 하면 타입 불변식은 특정 타입의 변수가 그 타입 또는 정확히 일치하는 타입의 데이터만 수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로 타입 불변식입니다. 로 타입을 사용하면 어떤 타입이나 넣을 수 있어서 이 타입 불변식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면 값을 꺼내서 형변환하거나
사용할 때 안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네릭 타입을 받고 싶지만 값을 꺼내 형변환하거나 읽어서 사용을 할 때 로 타입 대신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이템에서 로 타입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로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 타입을 사용하는 예외로는 두 가지, 바로 클래스 리터럴과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가 있는데요.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리터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스트링 리터럴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클래스 리터럴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래스 리터럴에는 string.class, integer.class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클래스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바 명세에는 클래스 리터럴에 매개 변수와 타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클래스 리터럴에는 배열과 기본 타입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list.class, integer.class는 되지만 list string.class, list 비한정적 와일드카드 타입.class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리터럴에는 로 타입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 타입을 사용하는 것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입니다. 왜 여기서는 로 타입을 사용하는가 하면 런타입에는 제네릭 타입 정보가 지워진다고 합니다. 왜 런타임에 제네릭 타입 정보가 지워지는가 하면 바로 제네릭이 도입되기 전 이전 코드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릭 타입 정보가 지워지면 매개 변수 타입과 로 타입이 똑같이 되고 똑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매개 변수와 타입을 쓸 이유가 없어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에는 로 타입을 쓰는 것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과 이 아이템에서 말하던 점은 제네릭의 장점을 지우는 로 타입은 사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